서울의 밤, 강남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한 여성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 28세. 짧은 단발머리와 깊은 눈빛이 그녀의 단단한 내면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누구도 모르는 비밀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스폰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옷을 입고 나이 많은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그녀를 둘러싼 소문이 근거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사랑을 찾고자 했던, 단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했던 여성이었을 뿐이다. 그날 밤, 지수는 강남역 근처의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창밖을 향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어 전해지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스폰녀라 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단순한 오해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었다. 지수의 인생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단지 돈을 위해 움직이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 민경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경은 지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가 세상과 싸울 이유였다. 민경은 32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긴 머리와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녀는 그러나 내면에 깊은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경은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자신의 삶을 꾸려갔다. 하지만 지수를 만난 순간 그녀의 세상은 뒤흔들렸다. 두 사람은 2년 전 한 미술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다. 지수는 당시 한 재력가의 동행으로 전시회에 참석했지만 그녀의 눈은 민경의 그림에 고정되었다. 민경의 작품은 그녀의 내면을 드러내는 듯한 강렬한 색채와 감정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그 그림 앞에서 멈춰서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민경은 그런 지수를 보고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그림. 저를 아는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지수는 자신의 삶을 둘러싼 소문과 민경의 보수적인 가족, 그리고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민경 또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지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까 봐 망설였다. 그날 밤, 카페에서 지수는 민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고 민경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수야,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그래도 꼭 갈게.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기다릴게, 민경아.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데이트로 끝나지 않을 운명이었다. 지수의 삶에 얽힌 비밀, 그녀가 스폰녀라는 오명을 얻은 이유, 그리고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희생은 곧 드러날 터였다. 민경은 지수의 진실을 알게 될수록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은 두 사람을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세울 것이었다. 지수의 과거는 어두웠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했다. 재력가인 최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 회장은 그녀에게 돈과 안정된 삶을 약속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그의 곁에서 보여주기용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했고 남은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수를 소유하려 했고
그녀의 자유를 점점 더 올감했다. 지수는 그를 떠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치료비와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갈등 속에서 민경을 만났고 민경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민경은 지수의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지수를 구원하고 싶었다. 너는 충분히 강해, 지수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민경은 지수에게 말했다. 그 말은 지수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수의 탈출 시도를 눈치챘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의 어머니를 치료해주는 병원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지수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민경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위험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날 밤 민경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수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민경아,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수는 말했다. 민경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싸울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전투였다. 사회의 편견, 최 회장의 위협, 그리고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맞서야 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지수는 민경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지수와 민경은 카페를 나서며 강남의 밤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는 화려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지수는 민경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떠돌았다. 최 회장의 협박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경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말할게.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너 말 안 해도 알아, 지수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웠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를 책임졌다. 그녀는 미술을 사랑했지만 꿈을 접고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러던 중 최 회장을 만났다. 최 회장은 그녀에게 기회를 제안했다. 나와 함께하면 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그는 말했다. 지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최 회장은 그녀에게 고급 옷과 명품 가방을 선물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자유를 빼앗았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전시품처럼 살아야 했다. 민경은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왜 나한테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민경이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너한테까지 이런 내가 부끄러웠어. 내가 스폰녀라 불리는 게 부끄러웠어. 민경은 지수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너는 그런 꼬리표로 정의되지 않아. 넌 그냥 지수야. 내가 사랑하는 지수. 민경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녀는 민경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수의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최 회장의 이름이 떠 있었다.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경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혼자 싸우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다음 날 지수는 최 회장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협박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민경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지수의 결심은 단단했다. 내가 이걸 끝내야 해. 그래야 우리 자유로울 수 있어. 지수는 말했다. 지수는 최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최 회장은 지수를 보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결국 돌아왔군, 지수. 이제 그만해요. 저를 놓아줘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 어머니 병원비 내가 내고 있지? 나 없이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최 회장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을 찔렀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위험하지만 어쩌면 그녀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지수는 최 회장에게 제안을 했다. 제 신장을 드릴게요. 그걸로 제 자유를 사겠습니다. 최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만성 신부전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적합한 신장 기증자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다. 지수의 제안은 그에게 뜻밖의 기회였다. 진심이냐? 최 회장이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저와 제 어머니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마세요. 최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이건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지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장을 내주고 최 회장의 유산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민경은 지수의 결정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내 건강은 어쩌고? 민경은 눈물을 흘리며 지수를 안았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난 괜찮아. 하지만 지수의 결정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터였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경은 지수를 지키기 위해 최 회장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지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민경이 준 손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지수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문장은 지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지수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고 민경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신장을 내준다는 것은 그녀의 건강과 미래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민경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민경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민경은 지수의 병원 방문을 몰래 따라갔다. 그녀는 지수가 최 회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민경은 최 회장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를 놓아주세요.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최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경을 바라봤다. 너는 그녀의 무엇이냐? 그녀가 내게 신장을 주겠다고 한 건 그녀의 선택이다. 김민경은 분노로 떨었다. 그녀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최 회장은 민경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내게 뭘 주든 그건 그녀의 자유다. 그리고 너는 이 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 민경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한편 지수는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경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두 사람이 한강공원에서 밤늘이 걸으며 나눴던 대화, 민경이 그녀에게 선물한 손그림, 그리고 그들이 함께 꿈꾼 미래.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였다. 지수는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경아,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경은 그 떨림을 느끼고 말했다. 지수야,
내가 너를 구할게. 기다려. 민경은 최 회장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수의 친구들과 연락해 최 회장의 사업과 그의 비밀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최 회장이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민경은 그 증거를 이용해 최 회장을 압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회장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민경의 조사를 눈치채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너와 지수의 관계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물러나. 그의 말은 민경의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것은 여전히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민경은 두려웠지만 지수를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민경은 지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최 회장이 우릴 협박하고 있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수는 민경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민경아,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민경을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결심을 굳혔다. 그들은 최 회장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민경은 증거를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했고 지수는 수술을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고 더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술 전날, 지수는 병원에서 민경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민경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수가 말을 시작하자 민경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용기였다. 하지만 최 회장의 그림자는 점점 더 그들을 옥죄어 왔다. 최 회장의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민경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 그녀와 지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민경은 두려웠지만 지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졌다. 그녀는 최 회장의 불법 사업 증거를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언론사는 최 회장의 영향력 때문에 증거를 공개하는 것을 망설였다. 민경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의 어머니를 만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지수의 어머니, 은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딸의 고통을 알게 되자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은혜는 말했다. 은혜는 자신의 병원비를 빌미로 지수를 협박한 최 회장에 대해 분노했다. 그녀는 민경에게 말했다. 민경아, 지수를 구해줘. 내가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너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민경은 은혜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지수와 함께 최 회장의 약점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최 회장의 비서였던 한 여성을 찾아갔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수진은 최 회장의 불법적인 거래를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 지수와 민경은 수진을 설득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그들을 거부했지만 지수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저도 당신처럼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지수가 말했다. 수진은 결국 그들에게 최 회장의 비밀 장부를 넘겼다. 그 장부에는 그의 돈 세탁과 불법 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경은 그 장부를 언론에 제보했고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다. 한 용감한 기자가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최 회장의 비리가 서서히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최 회장은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지수와 민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최 회장의 부하들이었다. 최 회장이 보내셨어. 조용히 따라와. 지수는 겁에 질렸지만 민경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
민경은 지수를 보호하며 그들과 맞섰다. 지수를 건드리지 마, 민경은 소리쳤다.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다. 민경이 미리 신고를 해둔 덕분이었다. 최 회장의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지수와 민경은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다. 지수는 민경에게 말했다. 민경아, 이 모든 게 너무 위험해. 내가 그냥 수술을 받으면 민경은 지수의 말을 끊었다. 안 돼, 지수야. 내가 없으면 나도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최 회장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민경은 수진과 함께 최 회장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지수는 자신의 신장 수술을 완전히 취소하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경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수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그녀를 협박했다. 내가 수술을 포기하면 내 어머니는 죽는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민경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민경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믿어.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를 위한 희생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최 회장의 협박은 지수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웠고 동시에 민경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지수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나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은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은혜의 말은 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민경은 최 회장의 협박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최 회장의 장부를 분석했고 그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들은 최 회장이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찾았다. 민경은 이 정보를 경찰에 넘겼고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는 지수의 어머니를 병원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려 했고 지수는 이를 막기 위해 직접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최 회장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어디로 가는 거지? 지수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민경이 경찰과 함께 도착했다. 그녀는 지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경찰은 최 회장의 부하들을 제압했고 지수의 어머니는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여전히 도망 중이었다. 지수와 민경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최 회장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모든 증거를 모았다. 민경은 지수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기면 우리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너와 함께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며칠 후 최 회장의 비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의 불법 사업과 돈 세탁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결국 체포되었다. 지수는 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밝혔다. 저는 스폰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지수의 증언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스폰녀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민경은 법정 밖에서 지수를 기다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자유야, 지수야.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회장의 재판은 길어졌고 그의 변호사는 지수와 민경의 관계를 공격하며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비판과 편견에 맞서야 했다. 지수는 민경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보든 난 너만 있으면 돼. 민경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나도 그래, 지수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지수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민경은 자신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들은 비록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최 회장의 재판은 몇 달 동안 이어졌다. 지수와 민경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았다. 일부 언론은 그들의 관계를 조롱했고, 익명의 악플러들은 그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지수와 민경은 서로를 믿으며 버텼다. 지수는 재판이 끝난 후 최 회장의 유산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지수와의 계약을 인정했고, 그녀는 그의 재산 일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완전히 갚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이 돈은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어, 지수는 말했다. 민경은 지수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녀는 지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다. 민경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수는 미술을 다시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민경과의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첫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스폰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드러낸 예술가였다. 민경은 지수의 전시회에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넌 정말 대단해, 지수야. 지수는 민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때문이야, 민경아. 내가 날 살렸어.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경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의 어머니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는 가족과의 연을 거의 끊었다. 지수는 민경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야, 지수는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그들은 작은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밤늘이 산책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을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지수는 민경에게 반지를 건넸다. 민경아, 우리 평생 함께 할까? 민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수야. 평생.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이겨낸 모든 고난과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상징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지수와 민경은 그들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들은 사회의 시선과 편견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을 찾아갔다. 지수의 어머니, 은혜는 건강을 회복했고 두 사람의 곁에서 그들의 사랑을 지지했다.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그녀의 책, 스폰녀라 불렸던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민경과의 사랑을 솔직히 썼다. 그 책은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민경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워크숍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수는 민경의 워크숍에 자주 참여하며 자신의 그림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어느 가을 저녁, 지수와 민경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조용히 강물을 바라봤다. 민경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지수가 말했다.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가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야.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사회의 편견, 개인의 고통,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이겨낸 결과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었고 서로를 통해 자신을 찾았다. 지수는 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난 어떤 세상에서도 행복할 거야. 민경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나도 그래, 지수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수와 민경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강을 따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폰녀라는 꼬리표는 더 이상 지수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쓰는 여성이었고 민경은 그녀의 곁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써갔다.